위탁 판매하시는 분들, 3PL 업체 이용하시는 분들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서과장입니다. 최근에 위탁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가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분의 상담을 해드렸는데, 보통은 지재권 상담을 해드리는데 본인이 개인정보보호위반법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처음 제가 받아본 상담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도매국에 있는 제품들을 도매국 대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쇼핑몰에 업로드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고객이 그 제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이거 왜 다른 스토어에서 물건이 왔냐면서 항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매자는 도매국에 있는 제품을 올려놓고 판매가 되면 그 도매국에 등록한 도매업체한테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자의 배송 정보를 보내서 물건이 그렇게 가니까 지금 판매하고 있는 스토어와 물건을 보낸 스토어가 다르잖아요. 이걸 가지고 소비자가 왜 스토어가 다르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증명의 내용은 자기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고지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한테 넘겼다. 이거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형사고소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저보다는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받아봐라. 그리고 그 비용은 제가 지불할 테니까 상담 받은 결과를 저도 알려줘라. 그래서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 정말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고 벌금이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비자가 한 개만 구매한 게 아니라 다른 아이디로 똑같은 주소로 2개를 구매해서 각각 2건에 대해서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소는 같고 구매한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이거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찌됐건 변호사님 상담을 통해서 벌금이 되게 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끝내라, 그렇게 제가 조언을 드렸는데, 판매자분이 소비자분한테 전화해서 정말 죄송하다, 내가 이런 거를 몰랐고 초보 셀러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자기가 보이스피싱을 최근에 많이 당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증명도 보내고 사실 고소장도 접수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변호사 통해서 고소장 접수한 비용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서 요거는 한 건당 50만 원씩 2건이니까 1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판매자분은 저한테 전달을 해줬는데, 이거 뭔가 느낌이 싸한 거예요. 되게 싸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판매자분이 이것저것에서 다 알아봤어요. 도매국에 전화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도매국에서도 저번 주부터 이거랑 똑같은 일이 많이 발생해서 문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얘기해 줄 수는 없는데 수법이 완전 똑같고, 몇몇 판매자분들이 그 소비자의 주소가 있으니까 소비자의 주소를 찾아갔더니 택배가 엄청나게 쌓여 있더래요. 이런 걸로 봐서 지금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이 짓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도매국이랑 통화했을 때 그분의 신상 정보를 얘기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그 소비자분의 실명을 얘기하니까 딱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스마트 스토어에 문의를 해봅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스마트 스토어 측에서는 판매자 정보에 가보면 판매자 개인정보 처리 방침 관리라고 있고, 거기에 보면 기타 업무 위탁 업체 입력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업체랑 위탁 업무를 같이 협력하고 있으면 그 업체들을 거기에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5개밖에 못 적거든요. 그래서 다시 스마트 스토어 측에다가 이거 5개밖에 못 적는데 5개만 적으면 되냐 했더니, 대표 5개만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럼 여기 적히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신고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 건 모르겠고 우리 스마트 스토어 정책에는 5개만 적도록 되어 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다른 업체를 신고하면 그건 다른 곳에 물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판매자님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에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위탁 협력 업체들이 많으면 다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가 그걸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변호사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매국에서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렸는데 수천 개, 수만 개가 되는 업체들 제품이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재를 하며 기재할 난도 없어요. 그래서 도매국 업체도 지금 이미 벌어진 일을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만 응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내용 증명 받고 합의금 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3PL 업체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3PL 업체를 이용할 때도 우리가 물건이 팔리면 그쪽에다가 이쪽으로 배송해 주세요 라고 하고 소비자의 정보를 넘기잖아요. 그럴 때 3PL 업체도 바로 스토어상에 명시를 해놔야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비자의 배송 정보를 어디에다가 준다. 그럴 때 그 주는 업체를 다 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참 맞는 건가 싶긴 한데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도매매, 도매국, 다른 도매업체를 이용해서 위탁을 하시는 분들도 다 스토어에 그 위탁 협력 업체를 명시해 놔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거짓말도 막 진짜 웃기잖아요. 자기 뭐 보이스피싱 때문에 민감해져가지고 이런 일 처음이다 그러면서 내용 증명도 보내고 고소장도 접수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다른 판매자한테도 똑같은 짓을 지금 몇 번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저한테 상담 받은 판매자분한테 그랬어요. 솔직히 나는 이 합의금 주기가 아깝다. 그런 사람들한테 합의금 주고 싶지 않다. 내가 걸렸으면 나는 합의금 안 내고 무조건 경찰서 가서 이거 내용을 얘기하고 뭐 벌금을 받던가 할 건데 판매자분 일이니까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제가 돈을 벌게 됐고 그 번 돈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 같다. 벌금을 제가 다 내드린다고 한번 싸워보실 생각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벌금만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면 벌금이 1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이력에 남잖아요. 저한테 신고를 했으면 저는 그냥 바로 가는데 이 판매자분도 뭐 이력 남는 건 싫으실 테니까 본인이 조금 고민해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선택이든 존중하고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지고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잘 확인하시고 더 찾아본 다음에 혹시라도 위탁협력업체 공시 안 해놨으면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그냥 바로 캡처해가지고 내용증명 보내가지고 형사고소하면 사실 빠져나갈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법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꼭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 3PL 업체 이용하시는 분들 이 부분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